문제는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토양에서 10,000피코큐리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던 채석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렇게 방사능 수치가 높은 골재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는 것일까? 나오는 방사성 물질들 있잖아요. 아니 그거에 대한 이제 기준 같은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세요? 그런 쪽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했거나 저희가 뭐 의뢰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을 때부터 채석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방사능에 대한 조사를 요구받은 적도 실시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책임 있는 기관인 환경부를 찾아갔습니다.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콘크리트가 어떻게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환경 거감을 했고 자원을 재활용한 그런 인증 사유로 해서 환경 표지 기준 만드는 전문가들이 방사능 그 지수는 콘크리트 그 기준에 넣는 게 그 기준 만들 당시에는 꼭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방사능 기준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대검토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진다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규제가 없는 동안 이미 전국의 수많은 건물들이 콘크리트를 사용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콘크리트의 라돈 수치에 대한 조사가 이제껏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있는 곳에서의 어떤 광물질의 사용 제한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리 많은 양의 방사선이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조사나 규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전국 채석장의 자갈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체코에서는 건축자재의 방사성 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갈 역시 관리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이 실험은 이제 이 자갈 안에 이제 라듐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이제 라듐은 라돈의 엄막격의 모액종이거든요. 강원도 춘천은 체코 기준치의 4배입니다. 뒤를 이어 충남 서산은 기준치의 3배입니다. 높은 방사성 물질 함량을 보이는 자갈이 실제 채석장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지금 보고 계신 수치는 세계 1위의 라돈 위험국 체코의 기준치에 비해서도 몇 배에 달합니다. 체코에서는 라듐 함량 기준치를 건축 자재별로 세세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나 시멘트 그리고 석고는 150베크렐, 모래나 자갈은 300베크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골재 채취장에서 나온 자갈들의 경우 기준치에 육박하거나 최대 4배 이상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런 자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라돈은 자연 방사능의 일종이지만 천재지변처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난이 결코 아닙니다. 막을 수 있는데도 방치하고 그 때문에 누군가가 폐암에 걸린다면 사람이 만든 재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련 늘리는 거. 폐 수술을 하면은 이 부분 절제가 되면 폐가 이렇게 좀 쪼그라든답니다. 그는 폐암에 걸린 뒤 공기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라돈을 조금 저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셨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은 잡아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필터가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회사의 제품입니다. 먼저 방과 같이 10.4%에서 최대 12.1%까지의 저감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폐암 환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전국 곳곳을 다니며 라돈의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대부분의 토양에서 고농도의 라돈이 나오고 있었고 그곳에서 나온 골재들로 집과 건물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방송을 보고 계신 그 공간에서도 라돈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1위의 라돈 위험국인 체코와 비슷한 수준이면서도 라돈에 노출될 위험을 막아줄 만한 그 어떤 법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국가 차원에서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랜 취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